지금은 전국이 다 같이 하락해서 네. 크게 저평가된 지역은 없고 누가 먼저 치고 나갈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치고 나갈지. 최근에 지금 전국이 다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이 없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이 과연 그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서울은- 수요가 많으니까 네. 아마 서울은 또 제가 알 길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전국 쪽에서 대구는 좀 유독 하락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공급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미분양도 좀 많았고 물론 금리 때문에 미분양 더 터진 것도 있긴 하지만 아마도 금리 인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저는 대구가 조정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계속 올라가고 서울은 네. 대구는 조정을 받고 네. 그러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 대구가 저렴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괜찮은 지역도 다 하락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도 하락하고 다 하락해버려서 이제는 저평가를 찾기보다는 누가 먼저 치고 나갈 거냐 그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죠. 그 누가 먼저 치고 나갈 거냐 거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요? 네. 그거는 그건- 일단은 제로에서 갑자기 누가 올라갈지를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이미 시동을 쭉 건단 말이에요. 네. 바로 100km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엑셀을 다 밟으면 이게 빨리 가는 애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지도가 있잖아요. 네.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강동구다. 네. 그럼 강동구가 다 움직일까요? 강동구 안에서도 일부 아파트가 움직여요. 아. 그 대표적인 애들이 그 고덕 그라시움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인근에 있는 신축, 조금 대단지들. 네.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아파트들이 시세를 리딩하고 있죠. 그런 맥락으로 한 바퀴 쫙 돌려보면 다 있어요. 다 알려주세요. 아, 다? 네. 서울 한번 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강동구 찍고 왼쪽 가면 송파구죠. 네. 송파구에서 지금 가장 거래가 많고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잠실에 있는 트리오 아파트. 잠실 L스부터 시작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리센트 그런 그렇죠. 친구들이요. 네. 네. 트리지움하고. 네. 그 다음에 강남구로 오면 이게 애매해요. 입지는 제일 좋은데 네. 누가 팍 치고 나가고 있다가 말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나마 대단지가 오히려 시세 반등이 좀 커요. 네. 왜냐면 대단지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단지가 도곡 렉슬이에요. 그 주변이 오히려 조금 더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좀 왼쪽으로 가서 동작구로 가면 동작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으로 몰려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매해요. 네. 누가 치고 나간 애가 없어. 다 눈치만 보고 있어. 네. 그 왼쪽으로 가면 영등포구죠. 네. 영등포구에는 좀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이 몰려있는 게 신길 뉴타운이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쭉 더 가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 네. 거기가 시세를 리딩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또 위로 올라가면 마포구죠. 네. 마포구는 이제 공동역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많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신축들 쭉 가서 뭐 종로는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뭐 성동구나 이쪽으로 오면 성동구도 굉장히 넓은데 성수 쪽보다는 옥수동 네. 거기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 시세 리딩하고 있죠. 지금 현재. 더 올라가면 동대문구 쪽에 전농동, 더 올라가서 성북구로 가면 기름 뉴타운, 장인 뉴타운. 맹구님, 네. 뭐 그건 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 치고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지금 그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뭐 네. 지금 거의 서울 전 지역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의 다 얘기하긴 했죠. 그렇지만 핵심은 그 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아니더라라는 아, 뭔가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뭐못 치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많죠. 그 외 특징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다. 네. 그럼 노원구도 꽤 괜찮단 말이에요. 학군도 괜찮고. 네. 근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중계동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신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목동이다. 신축이 없잖아요. 네. 양천구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약간 서대문구도 약간 애매하고 은평구도 약간 애매하고 이렇게 아파트 새 거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밀집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지역들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맹구님 그럼 수도권, 네. 서울 제한 수도권은 좀 어디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뭐 준서울권 이런 것만 보는데 저는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전 저 위에서부터 보거든요. 네. 의정부부터. 의정부도 보면은 구도심이 있고 약간 신도시가 있잖아요. 신도시 중에서 밀락 2지구, 고산지구 이렇게 있는데 밀락 2지구가 제일 흐름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그나마 준신축 아파트가 제일 많이 몰려 있거든요. 더 올라가면 뭐죠? 양주에 옥정이 있죠. 네. 옥정도 일부 아파트는 거래가 바닥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남양주 있죠. 네. 남양주에 뭐 와부부터 구도시 많은데 거기는 조용하고 오히려 이제 다산신도시 아, 거기가 지금 거래가 퍽 되고 있죠. 네. 더 내려오면 하남
하나면 당연히 미사, 거긴 다 새 아파트니까 거의 준신축이니까 거기도 다 이렇게 포인트별로 거래가 되고 있죠. 더 내려오면은 뭐가 있지? 거의 뭐 성남시까지 내려와야 되겠는데요. 성남시 내려오면 거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산성역, 네. 포레스티아. 그 지금 워낙 대단지니까 네. 하락 많이 하고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판교로 오면 판교도 이제 연식이 좀 됐단 말이에요. 네. 준신축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 네. 근데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 생각해보면 비싸니까. 아,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강남도 마찬가지고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싼 동네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의외로.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도 신축이 없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들썩거리면서 거래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더 내려가면 이제 용인이잖아요. 네. 용인은 이제 신축에는 대단지여야 되거든요. 성북역에 있는 롯데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지금 탁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외에는 좀 조용해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수원이죠. 광교. 광교도 이제 광교역이 있고 광교 중앙역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그 상현역이 있거든요. 네. 더 만만한 게 상현역이에요. 여기 24평도 있고 그 친구부터 지금 거래가 사르륵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 구도심으로 와서 이제 역세권이면서 신축 대단지가 있는 게 망포역이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거래되고 좀 치고 가고 있죠. 그 다음 더 내려가면 이제 동탄 이기 신도시. 거기는 뭐 시범단지 중심으로 좀 다 치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가면 뭐 안양 있는데 안양은 조용해요. 일기 신도시는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저 부천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고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아까 분당은 리모델링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나머지 신도시는 다 구축밭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광명으로 가면 광명에 들썩들썩거리는 재개발은 위쪽에 있지만 오히려 일직동이 신축 아파트가 지금 잘 돼 있거든요. 교통어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거래가 바바박 치면서 좀 시세 올라가고 있죠. 일단 더 올라가면 이제 뭐 김포에 우리 뭐 했잖아요. 네. 풍무역하고 그 뭐죠 걸포 북변역 거기에 이제 좀 약간 신축의 브랜드 아파트 있죠. 네. 거기도 거래되면서 탁탁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서울 수도권은 일단 약간 만만한 네, 준신축 대단지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그 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옆 다른 지역으로 계속 퍼진다는 거죠. 아. 조금 멀리 있는 지역, 멀리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신축 치고 나면 지금 말하는 건 단순 신축이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고 네. 조금 대단지로 있는 거. 네.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아파트 밭이구나.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곳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역세권의 신축이만 해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역세권의 준신축 구도심이라도 움직이겠죠. 흐름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을 추격 매수가 아니라 네. 다음 흐름에 올 것을 집중해라 이런 말씀. 관심을 둬야죠. 네, 병구님. 네,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만 얘기했는데 네, 지방은 좀 어떤지 네. 지방 이야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방은 이제 지금 치고 나가는 지역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는. 네. 뭐 세종시가 이제 조금 먼저 치고 나간 부분이 있고요. 네. 워낙 하락을 좀 단기간에 많이 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세종에서도 뭐 대형평 쓰는 게 아니라 24평대 그런 그런 친구들부터 거래가 지금 먼저 조금 더 활발하게 전반적으로 좀 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방 중에서 또 일자리라든지 상황이 괜찮은 게 사실 천안이거든요. 천안 신불당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네. 공급이 또 겹쳐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공급 좀 되고 나니까 바로 또 올라갔거든요. 천안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들 중에서 큰 광역시권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부산도 좀 조용하고 울산도 조용하고 광주도 조용하고 대전도 조용하고 사실 다 지금 조용해요 좀. 네. 지금 현재는. 네. 오히려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는 소도시가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은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세종 옆에 있는 청주. 네. 물론 청주도 대장 아파트 일부만 거래가 조금 발생하면 시세 좀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경북으로 가면 포항이 있죠. 네. 포항도 대장 아파트만 거래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경남에는 또 창원이 있잖아요. 네. 창원 대장 아파트 위주로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구는 워낙 또 하락을 많이 해서 네. 또 바닥치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특징이 다르죠. 네. 이 정도가 포인트 아닌가 싶은데요. 병구님, 근데 네. 지방에서 지금 막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대장 아파트는 올랐잖아요. 조금, 조금 올랐잖아요. 진짜 조금. 네. 그러면은 대장 아파트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음 흐름이 올 것을 사는 게 좋을까요?
지방은 당연히 상위 10%가 좋죠. 연구님, 근데 이렇게 네. 지금 먼저 치고 나가는 지역의 공통점은 네, 과대낙폭, 네. 공급 부족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과대낙폭은 사실 전국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과대낙폭 했는데 제가 말하지 않은 지역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대낙폭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아, 이건 기본 베이스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은 수도권을 확실히 좋아한다. 아, 수도권 자체가 그냥 큰 요인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특징이 있죠. 음, 그 특징이 뭐냐면 신축의 대단지. 그리고 뭐 좀 역세권, 수도권은 교통이 워낙 중요하니까 좀 역세권이면서 그리고 아파트로만 밀집된 곳. 똑같은 송파구 내에서도 위에 잠실이고 밑에 뭐 가락동 다르잖아요. 네. 주택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럼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음, 아파트 밀집된 곳.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강남구, 서초구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친구 조용한데 양 사이드에서 막 움직여요. 너무 비싸지 않은 곳. 그리고 또 포인트가 이걸 사는 사람이 나이 많은 뭐 40, 50, 60이 아니라 한 30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 그런 입지와 상품성을 가진 곳이 지금 시세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지방은 또 좀 다른 것 같네요. 지방은 수도권이랑 좀 달라요. 네. 특징이 달라요. 지방은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낙폭이 그냥 엄청 컸던 곳.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입지가 아니라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가요. 아, 대구만 하더라도 수성구로 가는 게 아니라 가성비로 가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는 안 가고요. 철저히 대장 중심으로만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네요.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 될지 네. 아니면 또 리드하는 지역이 바뀔지 네.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뭐 영원히 강남, 서초를 빼고 나머지 지역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 그냥 그렇지만 당분간 이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아요. 이 트렌드라 하면 일단 서울 중심, 그 다음에 준서울, 경기도, 그리고 지방. 이 흐름은 똑같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도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 트렌드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지속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불이 붙으면 입지 중심으로 가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어떻게 시작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입지 중심으로 마지막에 다 개편돼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처럼. 네.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렌드가 바뀐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트렌드를 가지고 지역이 확장된다. 이렇게 먼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수가 있다면 요즘 전세 가격이 이슈죠. 네. 역전세 이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전세 그 반환에 대한 DSR 정책. 네. 그런 것들이 하나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앞으로 또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의 어떤 수급. 네. 그런 부분들도 뭐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연구님,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네. 앞으로 흘러갈 좀 큰 흐름이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지도를 그려놓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을 한번 이렇게 체킹 해보면 거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해놓는 거죠. 그 불씨가 어떻게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 네. 그러면은 이거가 오르면 여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 움직이면 예상대로 되는구나.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 예상해보는 맛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